우리는 평소에 곤충들의 세계가 있다는 건 잘 모르는 채 살아요. 이곳엔 작고 힘센 개미들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는 개미들의 세계에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매해 5, 6월에 바람이 적고 맑은 날, 수많은 작은 곤충들이 들판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풀밭 여기저기에서 날아올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은 바로 날개 달린 왕개미랍니다. 날개가 있는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 날아오르는 거지요. 내장에 멋진 날개가 있는 왕개미들은 공중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요. 많은 수컷들이 벌써 공중으로 날아올랐네요. 하지만 암컷은 몸집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쉽게 날아오를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바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꾸만 위로 올라가지요. 날개 달린 암컷은 미래의 여왕이 될 개미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날개 달린 암컷이 여왕개미가 되기 위해 일생에 단 한 번 치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바로 결혼 비행이랍니다. 여기저기 다른 집에서 나와 날아오른 수컷의 수는 암컷의 약 10배 정도 돼요. 공중에서 만난 수컷과 암컷은 짝짓기를 마치면 그대로 땅 위로 내려온답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은 재빨리 집을 만들 장소를 찾아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많은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여왕으로서 혼자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날개를 쓸 일이 없어요. 필요 없어진 날개는 스스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하늘을 하얗게 수놓았던 수컷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컷들 역시 집안에서 몇 달 동안 이날만을 위해 살아왔답니다. 하지만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마침내 힘이 다 빠져 죽어버리죠. 상대를 만나지 못한 수컷도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왕개미는 집 짓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곧바로 땅을 파기 시작해요. 우선 자기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고 통로는 막아버리죠. 전혀 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방입니다.
여왕개미는 그곳에서 알을 낳아요. 알은 하나하나 정성껏 다루지요. 알은 약 1.5mm 크기의 아주 작은 콩 모양 젤리 같아요. 알 표면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늘 깨끗이 핥아주지요. 세상에 나온 지 약 15일쯤 지나면 알의 막이 터지면서 1시간 정도 걸려 안에서 애벌레가 나와요. 여왕개미는 애벌레에게 입으로 먹이를 줍니다. 여왕개미는 땅속으로 들어간 뒤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을 날 때 썼던 근육을 영양분으로 바꿔 애벌레에게 나누어 주지요. 애벌레는 거의 한 달 동안 허물을 4번 벗고 허물을 벗을 때마다 몸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에서 가느다란 실을 뽑아내기 시작하죠. 뽑아낸 실로 자기 몸을 감쌀 고치를 만들어요. 그 속에서 한 번 더 허물을 벗은 뒤 번데기가 된답니다. 나비나 장수풍뎅이의 암컷은 알을 낳기만 하고 돌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미는 알과 애벌레를 잘 돌보고 먹이도 정성껏 챙겨주지요. 고치 속에 몸을 움츠린 채 누워있는 개미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것이 왕개미의 번데기랍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나온 지 2달 정도 되었어요. 드디어 첫 개미가 태어날 때가 되었답니다. 여왕개미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는지 고치를 떠뜨려 주네요. 이제 막 고치 속에서 나온 개미는 몸에 아직 얇은 막이 남아있어요. 여왕개미는 그것을 정성껏 없애주죠. 처음에 태어나는 건 날개가 없는 암컷 일개미들이에요. 앞으로 이 일개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엄마를 거들게 됩니다. 일개미들이 처음으로 하는 일은 깜깜한 방 천장에 땅 위로 통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먹이를 찾으러 나가거나 파낸 흙을 나르지요.
여왕개미 혼자 시작했던 새로운 생활은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떠들썩해졌어요. 집을 짓고 먹이를 모으는 일은 일개미들이 나눠 하기 때문에 여왕개미는 알을 낳는 일만 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일개미들만 태어나기 때문에 집이 점점 커져간답니다. 일개미가 집 밖으로 나가네요. 집 밖은 드넓은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잘것없는 초원이지만 개미의 눈으로 보면 정글과도 같죠. 개미들은 이 넓은 땅을 걸어다니며 여러 가지 먹이를 모읍니다. 청벌레 한 마리를 잡았어요. 왕개미는 잡은 먹이를 절대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아요. 죽은 것은 물론 살아있어도 움직임이 둔하면 잡아서 집으로 간답니다. 언제나 집으로 가져가서 다 함께 나눠 먹죠. 꿀도 개미가 좋아하는 먹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달디단 꿀을 찾아 이곳 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과 개미가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서로 비교해보니 생김새가 많이 비슷하네요. 개미는 벌의 한 종류가 오랜 동안에 걸쳐 변해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날개 있는 개미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결혼을 하는 건 벌이었을 때 흔적이 남아서일까요? 깜깜한 집안에서 지내는 개미는 대개 더듬이가 잘 발달해 있어요. 더듬이로 사물의 모습을 확인할 뿐 아니라 맛과 냄새까지 느낄 수 있죠. 또 자신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에도 사용한답니다. 개미의 커다란 턱은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먹이나 무거운 흙덩이도 꽉 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힘이 세답니다. 우와, 이렇게 커다란 꿀벌까지도 거뜬하게 나르잖아요? 커다란 먹이는 통째로 집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이 힘센 턱으로 조각을 내서 갖고 들어간답니다. 개미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이 혹을 배자루마디라고 해요. 배자루마디 양쪽에 잘록한 부분이 하나씩 있어서 마음대로 배를 틀거나 구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집안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답니다. 달디단 꿀을 핥고 있는 개미의 배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개미의 뱃속에는 자신을 위한 위와 다른 개미를 위한 위가 하나 더 있어요. 꿀을 모을 때에는 먼저 그 위 속에 꿀을 넣어 집으로 돌아가지요. 도중에 다른 개미를 만나면 이 꿀을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정말 친구 배도 빨개지기 시작했죠? 개미가 먹이를 모으는 일엔 이런 재미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것은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은 식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곤충이죠. 진딧물이 너무 많으면 식물이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왕개미 한 마리가 더듬이로 진딧물의 몸을 쉴 새 없이 톡톡 두드리네요. 그러자 마치 그게 무슨 신호인 것처럼 진딧물의 꽁무니에서 단즙이 퐁퐁 나오고 개미는 그것을 계속 핥아먹어요. 개미에게는 진딧물이 득실되는 식물이 목장인 셈이에요. 이런 목장이 집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도 있는 셈이죠. 서로 상대방을 확인하던 왕개미들끼리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어요. 꽁무니에서 독을 뿜어내며 물어뜯기도 합니다. 같은 종류의 개미들이라도 사는 집이 다르면 먹이 다툼과 같은 일로 이렇게 자주 싸우곤 하지요. 개미의 싸움은 몹시 격렬해서 어느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개미는 상대 개미의 몸이 거의 다 찢어져도 한 번 물었던 턱을 절대로 풀지 않아요. 결국 물린 개미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왕개미의 몸은 다른 조그만 개미의 먹이가 되어 집으로 끌려가죠. 땅에 절구 모양 같은 구멍이 많이 나 있네요. 구멍 속의 흙은 바슬바슬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밖으로 기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구멍 밑에서 무엇인가가 흙을 획획 뿌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명주잠자리 애벌레입니다. 개미귀신이라 불리는 녀석이죠. 개미귀신은 마른 땅에 절구 같은 구멍을 파놓고 숨어서 먹이를 기다립니다. 구멍 속에 떨어진 먹이를 커다란 집게턱으로 붙잡고 몸의 즙을 빨아먹어버리죠. 개미는 아무리 멀리 가도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에 묻어있는 냄새나 태양의 위치를 보고 집이 있는 곳을 찾아온다고 해요. 일개미 한 마리가 집에 돌아왔네요. 어느새 집도 이렇게 멋지게 변했어요.
특이한 집짓기를 하는 다른 종류의 개미집을 들여다볼까요? 짱구개미는 가을 들판에서 풀씨를 모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개미예요. 땅에서 밑으로 곧장 뻗어내려간 모양의 개미집이에요. 껍질을 벗긴 풀씨를 넣어두는 창고와 쓰레기장, 애벌레방 등 통로를 따라 많은 방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짱구개미의 개미집은 더 깊숙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여왕개미 한 마리가 짓기 시작한 조그만 집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큰 집이 됐어요. 와, 땅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무려 4m에 이르네요. 바닥 가장 아래에는 날개 달린 개미의 방과 일개미에 둘러싸여 계속 알을 낳는 여왕개미의 방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자 풀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산과 들에 가을이 짙어지면 짱구개미도 더욱 열심히 일을 해요. 가을이 지나가면 내년 가을이 올 때까지 먹이를 찾지 못하니까요. 그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먹이를 많이 모아두어야 해요. 긴 겨울 동안 개미들은 모두 집안에서 조용하게 보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작은 개미들도 혹독한 자연과 끊임없이 싸우며 가족 간의 사랑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발밑에서도 개미들이 이런 멋진 집을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